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혹시 국립정원문화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문문화 확산과 관련 사업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립정원문화원이 최근 담양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오픈 기간에만 6만 5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로즈마리와 라벤더, 그리고 조금은 낯설은 체리 세이지까지 각종 허브가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실 밖에는 이름부터 정감 넘치는 숙부쟁이와 봄부채, 능소화 등 우리나라 식물로만 꾸며진 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삭막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정서적으로 포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 아닐까, 이곳이. 한켠에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그릇으로 사용되는 대통을 가지고 와 마사토 흙을 채우며 대나무 화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다육식물 화분도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만든 걸 또 직접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은 것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식물 관람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지난 18일 개원한 국립정원문화원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 넓이에 조성된 국립정원문화원은 생활정원지구와 문화정원지구, K가든지구 등 4개 지구 15개 주제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정원지구에선 베란다와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볼 수 있고 K가든지구에선 다채로운 한국정원을 볼 수 있는 등 각 지구별로 각각의 주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정원문화원에선 정원과 관련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원 설계와 식물 재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식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식물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정원에 관련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교육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달의 가오픈 기간 동안 6만 5천 명의 시민이 찾은 국립정원문화원. 이제 담양에서 대한민국 정원의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제 전라남도 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무안 출신 정길수 도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았을 뿐 생산적인 논의는 없어 기존에 거듭됐던 내부 논란만 이어갔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김영록 지사와 정길수 의원은 시종일관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에 대해 신뢰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양측의 입씨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만나도록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이 오늘 저녁에 좀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 뭐 먼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긴다 하면은 언제든지. 근데 약속을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돼요. 팽팽한 긴장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영상을 본 뒤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주도 사업과 국가 사업이 다르다며 김 지사에게 차이점을 설명해보라고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한다는 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다면 국가 사업과 국가 주도 사업의 의미 차이를 따지는 게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지난 7월 대통령실의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한 발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그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브리핑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언급은 대통령 발언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남도와 무안군, 광주시의 3자 실무 협의만 2번 이어졌을 뿐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육자 협의체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민간 공공항 무안공항 이전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만큼 불필요한 내부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조속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한때 2천억 원에 가까웠던 여수산단 지방세가 절반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수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여수시가 국가 산단에서 걷어들인 지방세는 1,940억 원.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단 지방세는 93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엔 산단 지방세가 800억 원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4천억 원이었던 여수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2,700억 원대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산단 경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제일 큰 축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방 재정도 똑같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부서에서 신청한 내년 사업비 규모는 1조 7천억 원 수준. 여수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 본 예산안을 1조 3,500억 원 규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준비와 산업 고용 위기 대응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이 많다 보니 예산 규모를 줄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설비 사업들은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어떤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좀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 요구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여수시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제13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오늘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삶의 지혜를 전라도말로 전할 90세 정가임 할머니부터 SNS로 전라도말을 가르쳐 160만 조회수를 기록한 20대 최경아 씨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또 제철 과일과 참기름 등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전라도말 알아맞히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을 0.3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소매요금 1.76% 인상 이후 7년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매요금과 소매 공급 비용이 합쳐져 결정되는 도시가스 요금 중 이번에 조정이 결정된 것은 소매 공급 비용으로 전체 요금에서 약 9%에 불과해 실제 가정의 요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4인 주택 기준 매월 평균 196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 재배 인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0만 3,700여 명, 전남은 9만 6천여 명 등 총 19만 9천여 명이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차와는 달리 소득 상위 10%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지난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최초 도시계획 수립 이후 12년 만에 산악연 클러치 용진의 기숙사 건축 허용과 점포용 불리한 규제를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